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콕 집어서 한 드라마에 대해서 심층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22년도에 계속 대중성으로 치고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보았을 것 같은데, 나의 해방일지라는 여기 제일 열심히 너무 보신 두 분을 재밌었어요. 모셨었습니다. 예. 그 재밌었다고 해주시니까 인물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요즘 트렌드답게 한 인물이 주인공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주인공들이 등장하는 그런 드라마였던 것 같은데, 어느 인물에 가장 그 애정을 쏟으시나요? 전 연미정이요. 굉장히 이렇게 플랫했던 캐릭터가 이렇게 조금 지나가면서 이렇게 진화하는 게 굉장히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나도 성장할 테니 너도 성장해라를 같이 이루어내가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저는 사실 배우로는 이민기 씨를 좋아했는데, 예. 근데 캐릭터로는 약간 알코올릭 아닌가요? 그 구씨. 구씨. 예. 근데 저는 그 깊은 우울이 너무 이해가 너무 가고, 왜 저렇게밖에 할 수 없고, 왜, 그 사람이 그런 대사를 하잖아요. 술 먹고 좀 잊으면 또 좀 낫고, 그리고 그러다가 좀 그 다음에 깨어나면 또 술 먹으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를 이렇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떤 굉장히 깊은 어떤 우울? 이런 게 뜬금없이 너무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이해가 갔습니다. 약간 결국은 감정이입이란 단어를 얘기했는데 완전 동일시는 아니지만 본인이 이렇게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포인트에서 두 사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누가 좋으셨어요? 그렇게 치면 나는 염창이. 나의 이민기 씨를. 왜냐면 그런 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특별히 욕망하는 게 없다. 나는 이렇게 여자를 욕망하지도 않고, 뭐 얘를 욕망하지도 않아. 근데 왜 배치가 있어? 장남의 배치? 그런 거 있잖아요. 난 형이 있었으면 좋겠어. 막 이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구씨를 많이 따랐잖아요. 그쵸. 그쵸. 예. 근데도 불구하고 왜 그냥 그저 그런 서민 집안의 장남이라는 배치 때문에 그래도 뭔가는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 속에서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것, 편의점 주인 좀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바둥거렸지만, 그런 얘기, 나는 너무 놀라울 정도로 내 자리를 잘 찾아가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친구가 결국은 자기 전 그러니까 애인의 전 남자친구의 임종까지 지킬 정도로, 그러니까 많은 죽음들을 임종을 지켜나가다가 나중에 또 심지어 장례 지도사 잘못 찾아 들어가서 장례 지도사 이제 무슨 준비반까지 들어가게 되는. 그러면서 형, 나는 결국에 산이었던 것 같아 라는 대사를 하는 게, 그런 걸 보면서 저도 약간의 동일시가 있었던 게, 그러니까 왜 배치 속에서 막 아둥바둥 하지만 사실은 그냥 내 존재 자체로 있고 싶은 이제 그런 모습들이 어쨌든 드라마에서 굉장히 많은 걸 길어 올릴 수 있는 수작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 그 작가님이 좀 그렇죠. 네. 근데 그래서 그런 유행어가 툭하면 다 추앙한대죠. 네, 그렇죠. 나 너 추앙했다. 최유행어였죠. 최유행어가 되었는데 사실 잘 안 쓰는 단어죠, 추앙? 그렇죠. 그러니까 날 추앙해요. 사랑으로는 안 돼. 추앙해요. 예.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네. 많았을 그래서 거예요. 그러고 보면 작가들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하죠. 사전에 있는 단어를 하나를 콕 집어가지고 사장되다시피 한 단어를 이렇게 살려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드라마상에서는 연미정이가 그 추앙을 정의했던 것 같은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드라마에서 친절하게 그 정의를 내려줘요. 그러니까 구씨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추앙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라고 하니까 연미정이 응원하는 거, 넌 뭐든지 할 수 있다, 뭐든 된다 라고 응원하는 게 추앙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자면은 worship? 그러니까 나를 월십해, 나를 추앙해, 뭐 이런 거랑 약간 비슷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게 직업병이 어쩔 수 없는 게 심리학적으로 이거 분석할 수밖에 없는 게, 나를 추앙해라는 그 사람의 내면 왜 갑자기 그 사람에게 나를 추앙해라고 했을까 이상하잖아요, 사실은. 그걸 분석해보자면 결국 모든 인간에게 자기 대상의 욕구가 있는데요. 자기 대상이라는 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욕구를 충족해 줄 수 있는 그 대상을 자기 대상이라고 하는데, 사람에게 그 자기 대상 욕구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건 코엇이라는 심리학자가 말을 하는 건데, 자기를 건강하게 반영해 주면서 너 참 대단해 라고 하는 욕구, 그 다음에 굉장히 멋진 존재와 나는 그 사람과 일부야가 되고 싶은 거, 아니면 우리들 같이 비슷한 직종의 사람들끼리 있으면서 편안함을 느끼는 쌍둥이 욕구,
이렇게 세 가지 욕구가 있는데 첫 번째 그 거울 반영 욕구가 이 월십, 이 추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 이루어지냐면 아주 어렸을 때 아기가 처음 걸었을 때 엄마가 걸었구나. 이게 추앙이에요. 이게 그렇지, 월십이에요. 그렇지. 맞아. 미끄럼탈을 타고 쫙 내려올 때 엄마가 대단하다 하는 건데 그렇지. 보통 부모가, 그러니까 엄마라고만 다 말할 수 없는 음. 게 이제 초기 양육자가 엄마가 자기가 너무 힘들고 아빠가 자기 삶이 너무 힘들면 저 길 가다 그런 거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이제 걸어. 그런데 엄마가 이제 이런 걸었구나. 원래 그 나이 되면 다 걷는 거야. 라든지. 아니 그렇게 정말 그렇게 미끄럼탈을 말하면 쫙쫙 내려왔는데 미끄럼탈을 쫙 내려왔는데 첫 번째는 했는데 애가 두세 번 하면은 이 추앙하다의 의미로는 애가 어렸을 때 그거 계속 해줘야 돼요. 여러분 다 해봤잖아요. 100번이라도 마치 처음 내려오는 것처럼 해줘야 되는데 한 10번쯤 하다가 이제 그만 좀 하자. 10번이면 많이 한 거 아니야? 그치? 이제 10번이면. 그만 좀 하자. 제가 이렇게 길 가다가 요즘에 이제 바깥에 애들이 이렇게 치킨 먹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산책하다 너무 웃긴 걸 봤는데 어떤 남자애가 닭다리를 하나 딱 뜯고 너무 행복한 표정 저는 봤거든요. 지나가다. 근데 아빠가 자기 삶에 너무 찌들었어. 그래서 아빠가 소주를 먹느라고 애 그 행복한 순간에 포착을 못한 거를 내가 포착하고 지나가는 게 제가 좀 안타깝거든요. 그러니까 그 반영의 욕구가 연미정에 그게 자기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거예요. 항상 제대로 되지 않고 나를 이렇게 완전하게 넌 잘 될 거야, 넌 대단해 라고 한 게 없으니까 네가 나한테 한번 그걸 해봐 라고 하는 것이 그 추앙의 멋진 말이었다고 생각했고 연미종이 좋은 거는 일방적으로 그 클리셰하게 일방적으로 네가 나를 그렇게 하고 그렇게 변하고 그러지 않고 구씨를 또 있는 그대로 추앙해줬어요. 그래서 추앙이라는 말이 굉장히 심리학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생각하고 또 웃기게 쓰이려면은 또 구씨가 안 하던지 많이 해줬잖아요. 라면 끓이고 이렇게 젓가락 예쁘게 놔주고 이렇게 만두 멀리뛰기. 멀리뛰기 해주고 또 만두 마지막 만두라고 주고 그래갖고 한때 그게 너무 유행했을 때 우리 남편이 뭐만 하면 추앙하는 건데 그래서 내가 그놈의 추앙 좀 그만하라고 뭐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심리학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얘기는 그 이제 연미정을 포함해서 또 구씨도 포함하고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채워지지 못했다라는 그러니까 결여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반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들 그냥 근데 사실 모두가 다 어쩔 수 열광했죠? 없는 게 완벽한 주양육자가 없잖아요. 저는 에릭슨 할 때 항상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생 발달 단계마다 타스크가 있다고 해서 신뢰 대 불신. 근데 완벽한 신뢰는 없죠. 없고 완벽한 뭔가는 없으니까 우리가 다 구멍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아까 지금 걸크리슨이 말했는데 너무 찔리는 게 제가 딱 그 소주 마시는 아버지처럼 살기 너무 힘드니까 그 순간순간을 충분히 정말 추앙해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애가 넘어지면 일어나. 저도 터덜터덜 걷는 그런 게 지금 현대인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연미정으로 보면은 그 엄마 아빠가 인격이 참 좋은 분들이고, 그러니까 구씨는 혈연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 열심히 관찰하다 고구마 줄기 무침 잘 먹는 거 보고는 막 더 해가지고 담 가다 주고, 이럴 정도, 저는 그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아니, 저런 집에서 자랐는데, 미정이는 뭐 때문에 그렇게 결여감이나 결핍감이 클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양육자가 추앙을 안 해줘도, 혹은 그 나중에 채워지지 않아도 채워질 수도 또 있는데. 할 수 있어. 구씨랑 미정이처럼 그렇게 또 채워주는 그러니까요. 대상을 만날 수도 있는 거니까, 이제 우리가 막 양육자로서 길티는 버리고. 그러니까 죄책감 같은 건 좀 버려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예. 근데 저는 그 엄마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나는 그 어머니야말로 그 소위 이 드라마에서 얘기하는 추앙이라는 거를 모두를 향해서 하다가 맞아요. 과로사신 거죠. 과로사를 하신 것 같거든요. 일종의. 과로사 및 병사인 네.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그 어머니 마지막 날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진짜 그 큰딸 그 사귀는 남자를 한번 그래도 얼굴로 좀 보고 싶어서 멀리서 이렇게 한번 보고는 흡족하셔서 돈 대신 내주고 신나게 나오다가 장터에서 막내딸이 걔 잃어버렸다고 이제 막 펑펑 울고 갔다는 얘기에 우리 딸은 미정이는 눈물을 흘리는 애가 아닌데 걔가 그렇게 공공장소에서 울 정도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싶어서 엄마가 같이 공감의 눈물을 흘리고 가고 그 다음날 밥하고 잠깐 누우셨다가 마지막 들은 말은 엄마 밥 타. 그 말 듣고 돌아가신 그런 삶인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엄마의 삶? 그러니까 사실 엄마 노릇을 해보는 동시에 딸인데
저도 너무 우리 엄마한테 잔인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친구랑도 얘기를 했는데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또 여성주의 페미니즘을 하면서 이게 모성이라는 게 얼마나 신화화되어 있고 여성을 억압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미디어에서는 계속 그 모성에 대한 낭만이 넘쳐 흘러. 진짜 말 그대로 넘쳐 흘러. 모든 걸 다 주는. 그러니까 언니 말 맞다나 이렇게 모두를 추앙해주고 자신은 진짜 그걸 다 어디서 끌어올리겠어요, 에너지를.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아는데 저도 우리 엄마한테 그걸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벗어나고 있고 저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왜 이렇게 엄마가 자기만 생각해? 라고 하는 부분이 그게 당연한 건데. 예, 근데 그런 부분에서 미디어들이 너무 이제 합작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항상 엄마가 나오는 그 씬에서는 상이 굉장히 풍성하게 차려지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렇게 보기만 해도 되게 맛있게 먹는구나. 경기도 가가지고 순식간에 또 전원일기 되잖아요. 주말에는 또 모자 쓰고 무슨 몸빼바지 입고 막걸리에 새참에 막 이런 거 먹다가 엄마가 없고 나면 그 상이 갑자기 싹 황폐하게 바뀌면서 아빠가 막 이러면서 뭐 탄 계란 후라이 부쳐주고. 그러니까 엄마가 있을 때와 엄마가 없을 때의 역할이 결국 이게 밥상으로 상징화되는 것이 여기에도 약간 한계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빨래 또 하고 청소하고 밥하고 하는 것들의 역할들이 이제 결국 엄마가 우리를 추앙하고 있었구나 정도의 확인은 되지만, 그래서 저는 가장 인상적인 댓글이 그거였거든요. 엄마의 해방은 죽음인가? 죽음이었나. 너무 슬퍼. 라는 슬펐지. 그 굉장히 짧은 그 댓글을 보면서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거기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이 있겠지만 그거 말고도 혹시 그러니까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이 드라마를 보면서 혹시 좀 걸렸던 부분? 이런 것들이 있으셨나요? 엄마 이야기하고 좀 이어지는 건 있었는데요. 근데 엄마가 이제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전처럼 뭐 이거야 막 드라마가 갑자기 식스센스처럼 막 넘어갔다가 아니 그 아빠 왜 재혼했어? 너무 열받는 거예요. 그 아빠 왜 갑자기 또 다른 수발드는 존재가 생긴 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완화하려고 아빠가 약간 몸이 불편한 걸로 나왔지만 아빠는 금세 수발드는 존재가 생겼다는 게 불편했고, 또 가부장제에서 그로 인한 또 새로운 그 엄마가 나쁘지 않은 캐릭터로 나왔어요. 자식한테 살갑게 또 하는 걸로 나왔지만 제가 이거 가부장제의 그림이 그대로 들어오는 거라고 느꼈던 게, 엄마가 그 새엄마가 아빠랑 앉아서 이렇게 눈이 오는 건지 이렇게 보다가 나에게도 이렇게 좋은 날이 오는구나 하는데 약간 웃을 수 없고 약간 소름 끼치면서 또 그 엄마가 부지하자 또 새로운 여자가 들어와서 여기에서 뭔가 안락한 기쁨을 느끼는구나 해서 이렇게 동의하거나 웃을 수 없는 약간 불편한 장면이었어요, 저한테는. 주아 선생님은 혹시?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거를 이제 삶에서 봤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맞아요. 네, 근데 그때 모든 사람들이 차라리 잘 됐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게 잘 됐다는 거죠.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으면 그 수발은 이제 제 몫이 된다. 뭐 이런 뜻이었는데 왜 그렇게 끝까지 남자는 자기 몸 하나 책임 못 지고 그런 부분이 있죠. 사실 저는 이제 추앙이라는 거에 가장 근본적인 원칙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거기서 이렇게 정의된 대로의 원칙에 있어서 추앙은 어떻게 말하면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으면서 전적으로 응원하고 믿어주고 박수 쳐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네, 그렇게 친다면 이 어머니는 하신 거고, 그때 어머니는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어머니 자체의 삶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게 제도적으로 모든 엄마들의 삶을 그렇게 배치한 거에 대해서는 그쵸. 충분히 우리가 불편함을 가지고,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아쉽더라고요. 말씀대로 굉장히 새로운 방식의 그 해방들을 거기서 굉장히 많이 묘사했었는데 엄마는 그대로. 엄마는 끝까지 네. 배경이었구나 네. 이런 생각이 엄마는 들면서 좀 슬픈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점점 발전하겠죠. 그러면 페미니즘 관점에서 또 좋았던 지점은 있었나요? 네, 저는 또 불편한 것도 있었지만 좋았던 것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너무 코믹하게는 안 가려고 제가 잘 말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구씨하고 이제 연미정의 관계가 점점 이렇게 잘 되고, 구씨도 내가 이제 감정적으로 많이 이입이 되고 있구나 하니까 이 관계가 약간 두려워졌던 게 있어요. 막 들깨를 막 쌍욕을 하면서 쫓고 그랬거든요. 그때는 구씨가 약간 밀어내는 척을 하면서 너가 너무 본능이 강하니까 남자들이 너보고 도망가는 거라 면서 상처 주기 시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연민이 듣고 있다가 이게 상처를 받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했더니 이제 클리셰한 단어를 했어요, 연미정이. 나한테 뭐 할 말 없어?
뭐 미안하다면 뭐가 미안해 뭐 이렇게 가는 단어. 근데 그쪽으로 할 말 없어. 그러니까 구씨가 이제 상처를 주려고 뭐 나한테 빚진 거 있냐? 그러면서 좀 전에 추앙하던 그 구씨가 원래 인생이 그런 거야. 좋을 것 같다가 뒤통수 치고 뭐 그런 거야. 마냥 좋을 줄 알았냐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해서 여러분 제가 1화에 제일 싫었던 단어가 신발이 돼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여자가 갑자기 사랑에 빠지면 갑자기 돌변해갖고 막 상처 입고 당신 너가 나만 사랑한다고 했잖아. 뭐 사랑이 변하지 않을 줄 알았잖아. 근데 연비정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말에 상처받고 무너지고 뭐 네가 나를 추앙한다고 했잖아. 뭐 이렇게 안 가고 이게 욕인데요, 여러분. 저는 원래 욕하는 여자는 아닌데 한마디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이렇게 좋을 줄 알았냐? 딱 그러니까 연미정이 이렇게 보더니 뷰 이래요. 드라마에 나온 거예요. 뷰 한마디를 해요. 그러니까 욕은 아니죠. 뷰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관계를 이어가요. 싸우는 것도 아니고 네가 뭐 이랬냐도 아니고 뷰 뭐 너도 똑같구만 그러면서 난 아직 당신 괜찮아 그러면서 그 상처받은 거를 상처받지 않고 관계를 다시 이어가는데 굉장히 멋진 여자 캐릭터. 뷰 나도 한번 해봐요. 우리도 언제 한번 해보자. 그게 멋있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 많이 지나간 건 맞네요. 그러니까 캔디 형에서 그쵸? 예, 우리가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로 존재로 서 있는 역할을 미정이가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예. 그럼 우리 다음 회에는 다른 드라마를 가지고 또 다른 전문가를 또 모시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 구독, 안녕. 좋아요.